네, 안녕하세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서은아입니다. 네, 제가 이 테드를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그리고 제 아이와 함께하는 두 번째 테드엑스여가지고 더욱 뜻깊고요. 저희 꼬마 아가씨 9살 꼬마 아가씨가 같이 왔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만드는 이 테드에 온 것은 더더욱 영광입니다. 오늘 뜨거운 이야기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먼 길이었지만 달려왔습니다. 제가 오늘 해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들은 사실은 디지털은 그 속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잘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내일을 살아가는 힘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아까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더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국어국문학과 공부한 국어국문학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교육사업팀에서 선생님들과 학교와 그리고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런 일을 떠나서 여러분들과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 아이와 함께 온 만큼 9살 저희 공주님과 그리고 41살 엄마가 함께 꿈꾸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랑 저와 처음 만난 날이에요. 2008년 1월 24일생인데요. 이 사진은 1월 26일 날 제가 병원을 퇴원해서 우리 아이를 안고서 봤더니 아직 이름도 없어서 발바닥에 제 이름을 붙이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았어요. 아이와 함께 이러한 순간을 맞이하고 나서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은 이 아이가 살아갈 전 생애를 내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아이가 부쩍부쩍 커서 이렇게 9살이라는 나이가 되었고 서연이는 뭐가 되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이때까지 9년 동안 열심히 제가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지금은 사육사가 되고 싶기도 하고 피아니스트도 되고 싶고 무대에 오르는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로 여러 가지 꿈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에게 가지고 있는 엄마로서의 욕심과 엄마로서의 꿈은 이 아이가 세상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육사가 되어도 세상을 향한 어떤 힘을 가지고 그 사육사의 역할을 다할 것인지, 피아니스트가 된다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의 귀에 들려줄 수 있는 피아노를 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며 이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바로 아이의 꿈을 지지하는 엄마로서,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먼저 산 세상의 선배로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먼저 앞선 자리에서 어떤 부분을 리딩하고 있는 리더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숨겨져 있는 잠재력들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어떠한 이야기들을 나눠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는 세상을 아까 친구들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디지털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과일을 잘 못 깎아요. 그래서 과일을 잘 못 깎는다고 항상 주변에서 타박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 아이랑 어떤 유튜브 영상 하나 봤어요. 쉐어하우라는 영상인데요. 키위를 깎는 영상입니다. 저희 아이가 이걸 보더니 엄마 키위는 이렇게 깎는 거야 라고 저한테 보여줬어요. 제가 키위 한 반을 없애고 나니까 여기 보면 숟가락을 쑥 넣어가지고 어떻게 깎냐면요 휙, 휙, 휙 세 번으로 깎습니다. 우리는 키위를 깎을 때 이렇게 칼을 어떻게 쥐고 뭐 껍질을 안으로 밖으로 이런 것들을 배웠던 것 같은데 자, 이 친구들이 깎은 걸 봤더니 어떻게 깎나요? 네, 멋지게 깎입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깎는지를 쉬어야 하는 디지털 세상에서의 배움이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선생님이 없이도 읽고 쓰고 말하고 수학도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어디서 배우나요? 디지털 세상에서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개그 콘서트 같은 것들이나 아까 뭐 보니까 우리 아이돌 노래들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영상들 어디서 보나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AC 닐슨의 TV 시청률을 조사하는 그 회사의 대표님이 고민이 많대요. TV 시청률이 정확하게 게이지되지 않다는 거죠. 뭐냐면 사람들이 더 이상은 TV 앞에서 TV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랑 얼마 전에 그 여름 휴가로 샌프란시스코를 갔어요. 테슬라 매장이 있더라고요. 저는 테슬라는 여전히 제가 유튜브 상에서 보았던 미래의 자동차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동차 저희 딸이 타고 저렇게 주행에 대한 것들을 손수 만져봤어요. 저희 딸에게 제가 약속을 했죠.
너의 첫 번째 자동차는 테슬라이다. 여러분들의 첫 자동차는 어쩌면 테슬라가 될지 모릅니다. 그죠? 지금 저 차는 시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몇백 대의 테슬라를 봤습니다. 만나게 될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넓혀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면 이 로봇은 엘드릭이라고 하는 골프 로봇입니다. 2014년 LPGA 행사에서 첫 번째 오프닝 행사를 했던 로봇이에요. 이 로봇은 홀인원을 쳤어요. 골프에서 홀인원이란 사람은 일생에 한 번, 두 번 친다고 해서 이거 한 번 치면 뭐 골프장에서 또는 사람들이 뭐 트로피 주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엘드릭은 홀인원은 몇 번 칠 수 있을까요? 18개 홀 전체를 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뭐 힘의 세기라든지 바람에 대한 것들 정보를 가지고 본인이 쳐야 되는 방향과 세기를 정확하게 실수 없이 칠 수 있기 때문이죠. 로봇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자산 관리 서비스 AI 로봇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2014년 뉴욕의 증시에서 거래했던 돈은 190만 달러가 넘어요. 우리은행에서 얼마 전에 로봇 어드바이저를 가지고 하는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꿈꿔왔던 프라이빗 뱅커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자산을 관리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회계 이런 것들 공부했던 친구들, 경영학, 경제학을 공부했던 친구들이 은행 금융계에 가서 이런 일을 하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시간적인 제약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많은 경험을 토대로 다른 사람의 돈을 맡아서 돈을 잘 벌게 도와주는 역할이니까. 그런데 로봇은 어떨까요? 사람보다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고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전기만 꽂아주면 계속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싼 가격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는 시대가 도래했어요. 워드 스미스라고 하는 로봇 기자가 있습니다. 우리 언론사 가려고 저도 한때 꿈을 꿨던 사람인데 기자가 있는데요. 로봇 기자 뭘 쓸까요? 기사를 씁니다. 3만 개가 넘는 기사를 아주 순식간에 써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뉴스 기사들 중에 80%는 팩트를 기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자들과 함께 글 쓰는 것들을 공부하면 우리 육하 원칙이라고 하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이런 것들 대부분의 뉴스 기사들이 재난 기사와 이런 사건 사고 기사들이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팩트들만 넣어주면 그대로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기사의 퀄리티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도 사람이 쓴 기사와 이 로봇 기자가 쓴 기사를 비교해 봤는데 사람들이 찾아내지 못해요. 우리가 시식회하는 것처럼 찾아봤는데 그 정도로 많은 부분 성장을 해져 있는 영역입니다. 그럼 기자들이 이제 뭐 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가 꿈꾸었던 사육사, 피아니스트 이러한 것들이 그 직업군들이 과연 20년 후에도 그 일들이 그대로일까요? 사람과 이제 로봇의 이야기들을 할 때 이 디지털 세상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요새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로봇이 내일을 대체할까?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우리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조금 더 편하고 쉬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봇은 반복적이고 변하지 않는 조건을 수행하고 노동력을 보다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의 영역들을 맡아갈 겁니다. 그 대신 사람은 어떤 것들을 할까요? 보다 더 머리를 써야 되는 고차원적인 능력들을 요구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겠죠. 자, 이제 다시 질문 하나 던질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직업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뜨거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아이와 함께 주말에 나가서 놀면 우리 할머니가 아이 데리고 숙제 안 하고 나가서 논다고 혼내요. 숙제가 중요하냐 노는 게 중요하냐. 저는 노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뒤돌아서서 후회합니다. 숙제도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제는 우리가 질문하는 것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get a job이 아니라 create jobs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할 일들을 창조해내는 힘,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드론 회사의 그 사장님께서 부장님 2018년 이후에는요 드론과 관련된 일이 3만 개가 생길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3만 개의 그 직업이 뭔가요? 좀 가르쳐주세요. 우리 딸도 좀 미리미리 좀 준비 좀 하게. 그랬더니 그건 나도 모르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는데 3만 개의 일들이 생긴대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며칠 후에 KBS 뉴스에서 드론 퍼포머라고 하는 친구가 드론 연기, 비행 연주를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 친구의 잡 타이틀에는 드론 퍼포머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그 친구가 또는 우리가 1년 전, 2년 전에 그 직업이라는 이름을 상상해냈을 수 있었을까요? 그때는 그 직업의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그 직업을 얻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죠. 이 친구는 직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제가 보여드릴 친구 한 명이 그런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스웨덴에 사는 엉망진창 로봇 여왕이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본인의 잡 타이틀 밑에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요. 메이커예요. 로보틱스 인수지어스트예요. 넌 엔지니어예요.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았던 어떤 직업이라고 쓰여지는 잡 타이틀과는 사뭇 다릅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깨워주는 로봇이에요. I've been building robots for 2 years now, and I think what I really like about them is just that they're very easy to control. That makes me sound like a terrible person. The reason I started building robots was because I actually wanted to automate some parts of my life. But then I kind of realized that the over-the-top solutions were way more fun to build than the actually useful solutions, so I just kind of went with that. A lot of people think that I'm an engineer, but I'm actually not. And that's actually one of the things that I really want to tell people, that you don't need to be an engineer to be an inventor. My favorite project that I've ever built is probably my latest one, which is an applause machine. It just always makes you feel so appreciated. 네, 이 친구의 직업은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했던, 우리가 꿈꾸었던 이 직업이 되어야지라고 선망했던 그 직업이라는 이름과는 조금 다르겠죠. 근데 그 친구의 얼굴에 어떤 모습들을 보았나요? 얼마나 즐겁게 자기네 삶 속에서 자신이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그것을 일로 삼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2주 전인 것 같아요. 유튜브에 팬페스트라는 행사를 갔습니다. 근데 그 행사 전에 이제 비즈니스 행사가 있어서 유튜브 행사를 갔어요. 근데 그 장소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였는데 2,000명이 넘는 친구들이 막 줄을 서 있더라고요. 얘네들이 뭘 하러 왔나, 제가 무슨 아이돌 무대가 있는지 알고 누구 오늘 오니?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저한테 양띵이 와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네들이 설마 다 양띵을 기다리니? 라고 했더니 양띵을 기다리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사실 양띵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렇게 이쁘게 생기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가서 봤더니. 그런데 이 친구 앞에 줄 서 있는 팬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에게 도대체 양띵 누나가 왜 좋아? 라고 했더니 자기도 양띵 누나처럼 BJ가 될 거래요. 이 친구가 만든 이 영역은요, 우리 제 시대 때 또는 한 5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름의 잡 타이틀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일이 20년 후에도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이 20년 후에도 그대로 쓰여지는 것들일까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직업을 만들어내는 힘이고, 이 디지털 세상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얻어야 하는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많은 교사들과 그리고 연구기관들과 함께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교육을 통해 어떠한 역량과 힘을 키워주는 것이 이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힘들이 될 것인가. 그게 바로 21세기 학습자 역량이라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토대로 선생님들과는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고민합니다. 그 능력들의 하나가 비판적 사고 능력, 호기심, 그리고 창의력, 표현 능력, 협업 능력, 컴퓨팅적 사고 능력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저 단어들은 도대체 내 안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발자국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한 어떤 도구를 주어주면 그 도구를 사용하고 그 환경을 경험하고 다양한 문제 해결 방식을 체득해보는 것이 필요로 해서 그 새로운 도구들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 새로운 도구가 디지털이기도 하고요. 제가 여기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하나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 그리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풀기 급급하죠. 근데 그 문제가 아닌, 내가 가진 문제가 아니고 내가 경험한 문제가 아닌, 내 앞에 문제가 아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것들이 우리 삶의 어떤 부분들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친구는 참치잡이 어선의 고민에 대해서 고민했던 친구예요. 우리가 흔히 고민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겠죠. 이 친구 6학년 여자아이입니다. 자연을 아주 사랑하는 아이예요. 집 뒤에인지 앞에인지 산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산 속에 돌아다니는 서울 아가씨예요. 근데 이 친구가 고민하고 있었던 것들이 엄마가 무슨 같이 다큐멘터리 하나 봤는데 야, 너 이제 참치 샌드위치 못 먹겠다. 몇 년 후면. 왜냐면 이 친구가 참치 샌드위치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 얘기에 충격을 먹은 거예요. 도대체 엄마가 나에게 왜 참치 샌드위치를 안 해주려고 하지? 그런 얘기를 하던 차에 본인이 저한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첫 번째 이유가 참치 샌드위치를 좋아하기만 했었는데 엄마랑 본 그 다큐멘터리에서 참치가 몇 년 후면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3년 후에 태평양에 있는 블루핀 참치라는 어종은 멸종하게 된다고 나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사에서는 어군 탐지 데이터를 가지고 어군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변화들이 세상에 어떤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워닝을 주죠. 그런데 3년만 지나면 블루핀 참치라고 하는 참치 어종이 없어진대요. 왜 그럴까요? 그 참치가 충분히 클 때까지 사람들이 기다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고민을 했어요. 내가 참치를 어떻게 구하지? 참치 먹기만 했지 내가 그 참치를 이렇게 멸종시키고 있다는 건 몰랐는데 그렇다고 내가 안 먹으면 참치들이 살아나나? 고민을 합니다.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더니 무슨 참치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런 게임을 만들었어요. 작은 참치들이 있고 그리고 큰 참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배들이 있는데요. 그 배들이 그 작은 참치를 먹고 있으면 작은 참치를 먹는 배를 미사일로 쏴서 없애는 게임입니다. 이 친구한테 우리가 코드라고 하는 이 기술을 하나 가르쳐줬어요. 게임을 만드는 도구를 가르쳐줬더니 이런 게임을 만들었어요. 이 보트들을 쏘면 돼요. 그리고 바닷속에서 만나는 다른 생물들과 만나면 코드가 반짝반짝합니다. 애정을 표현하죠. 그리고 그 바닷속에 있는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친구는 70초 내에 20점을 얻어야 합니다. 친구들한테 이런 게임을 만들어서 줬더니 친구들이 자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더라는 얘기예요. 이 친구가 이런 게임을 만들고 나서 저희에게 한 이야기는 부장님 제가요 참치 한 마리 정도 구한 거 아닐까요? 라는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막 깔깔깔깔 웃었습니다. 근데 사뭇 진지한 얼굴로 제가 친구들에게 참치를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안 먹혔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봤어요. 참치 잡는 그런 어부들이 있는 데를 가서 내가 할아버지 그렇게 참치 어린 참치 잡으시면 안 돼요 얘기하면 어떨까요? 생각을 했대요. 그랬더니 본인은 아무리 쫓아다녀도 참치 한 마리 못 구할 것 같더라는 거죠. 근데 본인이 배웠던 저 게임 도구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었더니 친구들이 막 관심을 갖더라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전달을 해주다는 거예요. 야, 그 게임 좀 줘봐 내 친구한테 보내주게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학교에서 게임을 시연을 해줬더니 친구들이 와서 막 응원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어쩌면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친구의 친구 중에 그 친구의 어떤 친구의 할아버지가 참치자비 어선의 할아버지일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내 이야기가 TV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뉴스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아이가 했던 것들이 바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어떤 꿈을 꾸게 될지 이 아이의 직업 타이틀 안에는 아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직업군의 이름과는 다른 것들이 붙어 있을 거라는 상상이 들어요. 20세기의 일들과 21세기의 현장들은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21세기에서 일하고 있는 저는 여러분들과 또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21세기에는 이제는 더 이상 누가 명령해서 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시장에서도 시장 1등을 하기 위해서 싸웠던 옛 시장과는 다르게 새로운 시장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필요로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일하는 것들, 그리고 조직 내에서 명령체계에서 일하는 것들이 아니라 언제든지 뜯어졌다 붙었다 하는 아주 플렉서블한 팀워크를 합니다. 옛날에는 30년 동안 한 직업을 유지했다라고 하면 요새는 나이 40쯤 되면 한 10개 커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요구되는 본질적인 기술들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해요. 아까 이 앞에 나왔던 테드 영상을 보고 제가 아주 뭉클했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하루에 2,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10명 중에 1명은 아직도 깨끗한 물이 아닌 오수를 먹고 병에 걸려 죽음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글로벌적인 건강 문제들,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후진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 누군가 비행기 타고 왔다라고 하면 전 나라가 다 비상이 걸리는 것처럼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글로벌의 어느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풀어야 하는 문제들은 이제 더 이상 내 앞에 있는 시험지의 문제 또는 내 직업의 문제, 내가 어느 회사를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많은 세상이 함께하고 있는 문제이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힘을 갖고 그 경험을 갖는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하는 디지털을 뒤에 숨겨놓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힘입니다. 바로 그것이 problem solving 능력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바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능력이고 그 능력들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그 권태희 친구가 해줬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릴 겁니다. 무언가 더 할 수 있고 무언가 더 성취할 수 있고 그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름들을 만들어내고 그 이름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저는 한 60년은 더 살아야 되고 60년 동안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세상과 함께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나보다 약간 더 많은 시간 마주해야 되는 시간들을 길게 가질 친구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 둘 다에게 필요로 하는 힘들은 바로 세상과 마주하는 용기 그리고 마주한 세상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지식으로 삶의 한 부분처럼 만드는 힘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빠르게 바뀌어가는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중에 가장 큰 위기는 어떠한 리스크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아이들이 처음 두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할 때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작은 리스크 하나를 취하는 것, 그 리스크 하나를 한번 무릅써 보는 것, 그 위험을 향해 한 발 나서 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하는 것들이고 그 힘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매일 보게 될 컴퓨터 등 각종 이 세상에서 발전하고 있는 기술들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어 더 큰 파급력들을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